오늘 증시 수다 시간에는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최근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슈까지 함께 자세하게 좀 실시간 증시 수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재규 대표님께서 또 2차 전지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셨는데 또 때마침 SK 이노베이션의 이슈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어떻게 보고 계시고 SK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또 지금 오히려 저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SK 이노베이션이 제가 아직까지 기사를 보지는 못했는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배터리 부분을 좀 떼어내겠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어쨌든 예전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한 달 정도 약세 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하기보다는 좀 관망할 필요가 있고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손실폭이 클 경우에는 오히려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기간을 좀 길게 보면서 좀 오늘 낙폭을 만회했을 때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해가지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접근하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손실폭이 클 때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2차 전지 쪽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한 몇 개월 정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확실히 좀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중국산 배터리 부품 기업들의 진출을 좀 막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탄소에서 그린으로 넘어가고 이 친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런 성장성은 사실상 이견이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테슬라 모터스가 저점을 찍고서 계속해서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2차 전지 주가 흐름이 좀 어려워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 오랫동안 물려 있어서 보유를 계속해서 해오셨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이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매매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계시다면 새롭게 한번 진입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쪽은 어쨌든 굉장히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에 들어갔었던 것이지 성장성이 둔화되거나 앞으로 실적적인 개선 전망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물론 테마주라든지 급등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좀 더 빠른 종목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트레이딩이 아닌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쪽이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네. 자, 대표님께서는 2차 전지 여전히 좋다.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지금 쉬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 어떤 것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네. 동화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건축 자재를 이제 본 사업을 하고 있다가 1, 2년 전부터 이제 배터리 쪽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2차 전지가 대부분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과 분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2차 전지 소재라고 하는데 이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가끔씩 화재가 났다라는 기사를 접하기도 하는데 그 화재가 날 때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전해질 쪽에서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수도 되고 이 소재 간에 섞이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해질을 고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고체라고 시장에서는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분리막과 전해질을 전고체로 만들어서 액체보다는 부피도 많이 줄어들고 부피가 줄어들면서 에너지 밀도도 높아지고 이 전기차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충전해서 얼만큼 주행거리가 만들어지느냐 이 부분인데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게 되면 부피도 줄어들고 그 에너지의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충전 시간도 짧게 걸리고
주행 거리가 굉장히 많이 길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 뭐 기업들에 비해서 좀 많이 뒤처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따라잡기 위해서 전고체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한 단계 건너뛴 기술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아기업이라는 회사가 이 전고체 쪽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재작년 하낙스 이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쪽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면 좀 더 성장성, 이게 상용화가 되는 것은 좀 걸릴 거라고 합니다. 2025년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성장성이 부각된다면 지금 당장에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동아기업이라는 이 기업을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의견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셨고 그중에서 동화 기업을 한번 잘 살펴보자라고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